과학, 국어, 체육 교과에서 융복합 수업을 태양계를 중심으로 해서 두 명에서 진보를 돌아 꽃가게 피해 한 바퀴를 도는 미션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의도했던 부분을 포함하여서 내용 정리를 굉장히 잘했더라고요. 우와, 진짜 박수 한번 주세요. 와,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분 대단합니다. 체육적인 요소를 아이들한테 정확하게 좀 짚어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달은 나에게 어떤 의미일지 달의 사진을 올리고 그 사진이 나한테 주는 의미를 표현하는 건데, 아이들 작품 보면은 기본적으로 감동을 받아요. 네, 경기도교육청 배움중심 수업 나눔 영상 수업이 수업에게 오늘 같이 해볼 선생님들은 안화중학교의 선생님들이십니다. 안화중 선생님들이 융복합 수업을 하셨다고 하는데 박진은 선생님이 일단은 융복합 수업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소개해 줄 수 있을까요? 예, 먼저 과학, 국어, 체육 교과에서 융복합 수업을 태양계를 중심으로 해서 프로젝트 수업을 기획을 했었고요. 과학 교과에서는 태양계 천체에 대한 특성을 이해하고 체육 교과에서는 이런 천체에 대한 이해 특징을 신체적으로 한번 표현해 보고 그럼으로써 신체적인 표현을 함으로써 공동체적인 역량을 함양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을 했고요. 국어에서는 태양계 천체에 대한 특징 이해한 거를 나의 삶과 연관하여서 시로서 표현함으로써 융복합적인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수업을 함께 기획을 했습니다. 네. 정말 어려운 수업, 말로만 들어도 되게 어렵다고 느껴지는데요. 어떤 수업인지 어서 보고 싶네요. 네, 그러면 영상으로 선생님들의 융복합 수업 천체를 중심으로 세 교과가 어우러진 수업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떠있지 않을까라고. 멋지다, 멋져. 너무나 진짜 좋은 아이디어다. 너희들끼리 어차피 만들어 놓은 거 가지고 모두 다 해야 되는 거니까. 다 해야 우리 미션 할 때도 그렇지, 너네가 할 수 있는 거. 자전축구나 아니면 목성의 크기나. 우리가 너네가 할 수 있는 거. 공을 들고 떠나가니까. 공을 들고 지금. 아니 그런 거 엄청 큰 공을 가지고. 그치. 왠지 나는 목성이다. 같이 신체 활동을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있을까를 정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아이들이 물리량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중력은 뭐지? 중력이라는 개념을 좀 다시 생각해 봤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힘의 세계를 표현할 수 있지? 그렇게 조별로 표현을 하기 위해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아이들이 많이 성장을 하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다시 그런 과학적인 물리량의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었을 것 같고 한 교실에 지금 선생님 두 분이 들어가 계시는 것 같아요. 네, 이제 여기 팀 티칭을 하고 있는 장면인데요. 아이들에게 이제 그 본인 모듬에서 정한 행성의 특징을 신체적인 미션으로 한번 표현해 보는 걸 이제 과학 시간에 정하고 나서 체육 교과에서 이제 미션 이어달리기를 하는 수업이었는데 모듬에서 그 신체 특징을 어떻게 표현할지를 좀 체육 선생님께서 함께 수업에 참여하시면서 같이 정해보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같은 공간에 계셨습니다. 네. 이렇게 참여하게 된 이유가 이제 과학 선생님이랑 이렇게 협의를 하는 과정 통해서 아이들이 특징을 잘 잡아내더라도 그걸 어떻게 신체로 표현할 수 있을지 그 가이드를 과학 선생님께서 포인트를 못 잡아줄 것 같다는 이제 의견을 주셔서 그럼 제가 공강 시간에 한번 같이 들어가서 팀 티칭을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이제 제가 들어가게 된 거고 그런 특징 같은 걸 저도 이제 이해하지 못한 상태였는데 학생들이 먼저 목성은 특징이 이래요.
그럼 그 특징을 저한테 얘기를 해주면 그 특징에 맞게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다라고 제가 이제 어떤 피드백을 주면 아이들이 구체화하는 그런 작업들을 팀티칭을 통해서 이렇게 구현을 해봤습니다. 융복합 수업이 정말 이래서 어렵구나라는 생각이 또 드는 것 같아요. 수업을 중복해서 하신 거잖아요. 그죠? 예, 이중으로. 너무 어려우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융복합 수업을 진행하시면서 혹시 또 이 이외에 어려우셨던 점 있을까요? 과연 이제 이게 태양계 특징이 어쨌든 과학적인 부분인데 이게 과연 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좀 들긴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협의를 세 교과가 했을 때 이제 각 교과에서 이렇게 접근해 볼게요라고 아이디어를 주셨는데 진짜 이제 진행을 해보면서 아이들이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굉장히 더 많은 것들을 해내는 걸 보고 가능하구나. 근데 이제 처음에 계획하는 부분에서 좀 마음이 가능할까라는 의구심이 들었던 부분이 좀 어려웠던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이제 태양계 우주라고 하면 막연했거든요. 그리고 너무 이제 제가 봐왔었던 어떤 물체가 아니라 내가 보지 못했었던 어떤 환경이기 때문에 이걸 아이들이 학습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고 제가 좀 힘들겠다. 융복합이든 그냥 수업이든 내 과학 시간에 이렇게 들어가서 봤는데 이게 이제 꼭 직접적으로 내가 경험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간접적으로 아이들이 스스로 소통하면서 이게 어디서부터 왔는지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지구가 어디에 있는지에서부터 스스로 이제 찾아나가는 그 과정에서 아이들이 배울 수도 있겠구나. 이게 막연히 우주다라기보다 어디에 있는 걸까? 이렇게 이런 질문에서부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굉장히 인상 깊게 이렇게 봤습니다. 네. 저희가 볼 영상이 과학과 영상일 텐데 일단은 주제 자체가 솔직히 이제 체육과 과학과 국어과에서는 과학과하고 많이 좀 가깝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잘 풀어가셨는지 일단 과학과 영상부터 함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성의 특징으로는 표면에 빠른 자전으로 생겨난 줄무늬와 대기의 소형 도리로 인해 나타난 대적만이 있겠습니다. 저희 모든 목성은 크기가 매우 크며 위성이 많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두 명에서 진보를 들어 꽃가를 피해 한 바퀴를 도는 미션을 만들었습니다. 네, 목성은요 태양을 닮고 싶은 행성이라고 해요. 그만큼 크기가 행성들 중에서 가장 커요. 자, 요 주위를 달이 돌 때 지구 돌면서 나도 돌아야 되니까 항상 이렇게 요 지구만 보면서 돌아야 돼서 나의 앞면만 보여준다. 모둠으로 진행을 하셨네요, 선생님. 네. 일단 개인보다는 모둠 안에서 서로 도움을 많이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고 모둠을 정할 때 이제 제가 평소 수업에서도 아이들이 원하는 주제에 선택을 먼저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이제 3명에서 4명으로 구성되도록 기회를 주거든요. 이번에도 같은 방식으로 모둠을 편성했고 그 모둠 안에서 아이들이 여러 가지 이제 검색할 수 있는 정보들을 많이 활용해서 서로 의견을 나누는 과정에서도 더 많이 배울 수 있다는 생각에 이렇게 조사를 하게 했고 제가 혹시 어제 아이들이 어려워할까봐 이런 천체에서 중요한 물리량의 특징을 담은 표를 제시를 해줬거든요. 이걸 참고해서 이런 물리량들을 기준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고 이제 제공을 해주고 아이들이 진행을 했는데 상당히 굉장히 잘 이제 제가 의도했던 부분을 포함하여서 내용 정리를 굉장히 잘 했더라고요. 네. 저는 보면서 그 선생님들이 중간중간에 이렇게 최고다, 정말 잘한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피드백 해주는 부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런 걸로 자신감을 얻고 이게 진짜 잘 되고 있구나라고 이제 잘 좀 인지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자기 주도적으로 아이들이 저렇게 자료를 찾아보고 스스로 검색하고 자료를 입력해보고 그 과정이 굉장히 뭐랄까 아이들 스스로 자발적인 어떤 태도가 보여서 정말 그 아이들
학생 중심적인 교육 과정을 좀 실현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발표 내용 중에 아이들이 좀 어려워했던 그 개념들에 대한 뭐 단위 같은 혼동들이 보이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5개념을 한 번씩 이제 체크를 해주고 이제 짚어주면서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피드백을 해주었습니다. 네. 학생들한테 에러를 이렇게 꼭 집어서 이게 틀렸다라고 하지 않고 그냥 선생님이 바꿔서 옳게 바꿔서 암묵적으로 커렉션을 해주니까 그런 점도 굉장히 좋은 면으로 작용한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전문성도 돋보였고요. 그것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한번 보시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할 활동은 우리 행성들을 한번 끼리끼리 모아보는 건 어떨까? 근데 모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 기준이 있어야 돼요. 기준이 세우고 나서 그걸 분류하는 과정을 여러분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근데 분류 기준은 여러분이 한번 찾아볼 거야. 스스로. 내가 정하는 거니까 답은 없어요. 여러분이 만드는 거야. 그래서 이 활동 첫째, 먼저 분류 기준을 한번 생각해 보는데 아까 전에 정리했던 특성들 있지. 여러분이 개인별로 정리했잖아. 그 특성들을 펴놓고 참고하면서 기준을 세워보고 그 다음에 기준에 맞게 얘를 이동시킬 거야. 얘는 전체 세계가 보이는 그치? 대기성분이 흙이랑 사실 관련이 있다. 저는 지구를 기준으로 세워서 지구보다 작은지 큰지를 정해서 작은 것과 큰 것으로 분류했습니다. 친구들과 태양계에 대해서 많이 대화를 할 때 내가 이제 더 알게 되었구나를 알게 되었어요. 한 번도 약간 경험해보지 못한 수업이었어가지고 많이 걱정되었었는데 그래도 많이 좀 쉽게 잘 이끌어 주신 것 같아서 감사했고 되게 기억에 남을 만큼 재밌던 수업이었던 것 같아요. 기억에 날 만큼 재밌었다고 하네요. 수업이었다. 막 어려운 우주를. 인터뷰 들으면서 감동이네요. 네. 수업 마무리 전략 소개 좀 해주실까요? 일단 행성들에 대한 특징들을 아이들이 이제 스스로 정리를 해봤기 때문에 이 행성들을 지구형 행성과 목성형으로 분류하는 게 이제 교육과정에 제시는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정해서 주는 것보단 아이들이 직접 기준을 세우고 분류를 해보는 과정을 체험을 해봄으로써 스스로 배우는 게 더 의미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개인별로 젠보드 4번 과제를 배부를 해주고 아이들이 이제 기준을 먼저 세워보고 행성들을 이동시켜서 시각화하는 이제 과정을 거치면서 마무리하도록 이 수업을 구상했고, 아이들의 이제 결과물들을 이제 쭉 보니 좀 이제 다양한 기준을 아이들이 세웠더라고요. 그런데 다 의미가 있는 기준이었고 그런 기준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분류한 걸 가지고 저는 이제 과학에서 목성형 행성과 지구형 행성으로 이런 식으로 너희가 세운 기준처럼 분류가 된다라는 걸 통해서 마무리 의미를 찾는 것으로 이제 정리가 되었습니다. 네. 분류 기준을 학생들이 정해서 한 부분이 개별화 수업을 조금 의도하신 게 아닌가 저는 그 생각이 많이 들었고 젠보드로 하니까 어때요? 이렇게 선생님들 그 클래스 하면은 한눈에 이렇게 학생들이 뭐 작은 그림으로 보여지긴 하지만 네네. 분류를 했는지 안 했는지도 이제 눈에 네. 띄는 것 같아요. 네네. 보니까, 네. 한눈에 이제 정리해서 보이니까 제가 즉각적으로 여러 학생들의 과제를 모아서 보고 피드백을 바로 해주기가 쉽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장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지점이 또 이제 학생마다 다른데 다 의미가 있었다. 그래서 대개는 이제 이 학습지를 학생들이 아까 저는 사진 이동하는 거 보고 이게 자기의 학습지를 자기가 구성할 수 있다는 거하고 기준점도 자기가 세울 수 있다. 그러니까 기준이라고 하면 사실 그렇잖아요. 하나의 뭔가 정해진 스탠다드가 있고 거기 부합하느냐 안 하는데 기준 자체가 움직일 수 있다라는 개념도 개별화 수업을 잘 이끌어내신 분이지 않나. 의도하신 거죠, 다? 네. 저는 보면서 이제 우리가 이때까지 이렇게 다양한 천체들에 대해서 배웠잖아. 그런데 마지막에 자기가 선택한 분류 기준 하나에 따라서 행성을 나눈다는 것이 요거 하나는 우리 기억하고 넘어갈 수 있다. 학생들에게 내가 다른 거 몰라도 크기로 이렇게 분리해요. 고리의 유무로 이렇게 분리해요. 한 가지는 아이들이 기억할 수 있게끔 해주고 짚어 넘어가 주시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네.
여러 의미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민영 쌤 혹시 뭐 이게 마지막 정리하시는 거 보면서 어떤 생각 있나요? 뭐 개별화 수업이나 뭐 학생이 어떤 의미 같은 거? 네, 저도 아까 이제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기준이란 건 정해져 있다는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는데 기준을 너네가 정해봐. 정답은 없어 하는데 아, 그럴 수 있겠구나. 그게 결국 아이들의 이제 사고를 열어주는 그 질문 하나 때문에 아이들의 사고를 열어주는 거잖아요. 그걸 통해서 마무리를 하면 아이들 스스로 더 그 기억이 오래 가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아, 네. 아, 좋은. 선생님 어떠세요? 국어과에서도 이 분류라는 방법이 의미가 있을까요? 네. 네. 충분히 의미가 있을 것 같고 아이들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분류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가 굉장히 열린 사고를 이제 형성하는 데 도움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저는 뭐 그것도 그거지만 선생님 과학과 준비하시는 거 보면서 뭐랄까 자료 만드시는 거나 어떤 젠보드의 사용이나 뭐 PPT의 사용이나 그런 테크니컬한 측면에서 너무 능수능란하셔서 제가 정말 많이 배울 수 있었고 고무적이었고 또 설명하시는데 그 자전 설명하시면서 한 바퀴를 도시면서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몸으로. 저는 그 장면이 너무 인상으로 남아서 와 정말 온몸을 날리시면서 수업을 하시는구나 해서 아 감동받았습니다. 네, 아주 체육 선생님인 줄 알았어요. 네. 네. 보시면서. 과학은 체육이죠. 그래서 뭐 좋은 말씀 너무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뭐 열린 사고, 네, 그다음에 선생님의 어떤 디지털 리터러시, 네, 그 능숙함 또 빠졌다. 그다음에 몸으로 스스로 보여주면서 정말 교육자가 이제 에듀테이너라고 하잖아요. 네, 이렇게 보여주는 것도 정말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저희 체육과 영상 한번 보면서 체육과 또 몸 쓰니까 텐션 올라갈 것 같아요. 네, 같이 보시면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의 수업을 통해 어떤 배움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것도 수업. 네, 당연히. 팀워크 정답도 마음가짐. 야, 제발 그 마음을 항상 45분 동안 유지해주길 우리 장원이한테 부탁할게. 준서. 협동. 정답 또 있어요? 막 던져. 뭐라고? 훌륭해. 배려는 어떻게 하는지는 알고 있지? 오케이, 좋아. 또 정답. 성현이 정답. 또 있어요? 아무거나 던져도 돼. 시은아 뭐라고요? 태양계를 배울 수 있어. 다 정답이에요. 이 정답 친구들 이따가 끝날 때 젤리 받아가세요. 선생님이 이걸 왜 얘기하냐면요. 여러분들이 지금 얘기한 모든 게 배움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가 체육 수업을 하다 되게 기뻤어. 그럼 그것조차도 여러분들한테 배움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체육 수업을 하다가 막 싸웠어. 싸움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배울 게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배움이라는 게 엄청 거창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수업 안에서 뭔가 느끼고 그걸 경험했다면 그게 배움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 수업을 통해서 다양한 배움, 여러 가지 배움을 얻어가면 선생님 그것만큼 좋을 거 없을 것 같아요. 알겠죠? 자, 여러분들이 만든 미션 이어달리기를 통해 뭐라고요? 그거 좋아요. 신체 활동으로 소통하는 방법을 이해하고 뭐라고요?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팀을 위해 노력하는 태도를 실천할 수 있다. 자, 이제 오늘 순서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1번부터 8번까지의 행성별 미션 활동을 만들었죠. 그쵸? 요거를 친구들한테 보여줄 거예요. 우리 과학 시간에는 말로 발표는 했으나 신체로 보여줬어요? 안 보여줬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 만든 친구들이 나와서 직접 보여줄 거예요. 그래서 미션 소개를 하고요. 두 번째, 우리 팀장 다 뽑았어요. 그죠? 어벤져스, 삥꾸삥꾸, 고구마, 답답한 고구마. 자, 감자까지. 우리 팀별 팀장들이 있어요. 이 팀장들이 주도해서 역할 분담을 한번 해볼 거고요. 그 역할은 8가지 행성별로 수행을 할 수 있는 역할을 부여해 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8가지 행성을 미션을 수행하고 팀별 기록을 측정하게 되는 순서로 여러분들 수업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체육 수업에서 지금 인성교육 같은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네. 체육 수업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아이들이 신체로 활동을 하기 때문에 표현이 굉장히 서툴 때가 많아요. 그래서 특히 몸이 부딪힌다거나 이제 말을 할 때 이쁜 표현이 아닌 서툰 표현을 한다거나 이런 경우가 많다 보니까
갈등 상황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이런 상황들이 당연히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걸 아이들이 알아야 되는데 이제 그 갈등 상황을 예방하는 건 조금 어렵다고 생각이 들어요. 체육 수업 안에서는 항상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인데 그걸 어떻게 하면 좀 건강하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이제 시작할 때 그냥 싸우고 나서 그렇게 하면 안 돼라기보다 시작할 때 이런 상황이 일어날 수 있어. 하지만 그 안에서도 너네들이 배울 수 있을 거야. 뭐 때문에 이런 상황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일어날 수 있고 그리고 그걸 어떻게 너네들이 해결할 수 있느냐가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 거기에 바탕은 존중이다. 이런 것들을 밑에 시작할 때 얘기를 하고 나중에 갈등 상황이 일어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아이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가정하에 일어났기 때문에 당황하는 부분도 좀 덜하는 부분도 있고요. 싸우더라도 이해하려고 이해는 바로 이해하기 힘들겠지만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초반에 시작할 때 이런 인성교육 같은 걸 먼저 아이들한테 좀 소개해주는 편입니다. 저도 되게 인상 깊었는데 저는 외국인인 줄 알았어요. 이렇게 외국인들 칭찬에 이런 말을 거침없이 하거든요. 굿잡, 나이스, 이렇게 하는데 그걸 되게 다양하게 주시면서 텐션을 꽉 올려주시고 지금 이렇게 너무 다소곳한 모습하고 그 수업에서의 온도차가 확 나서 정말 진정한 프로다. 저 선생님한테 수업을 너무 듣고 싶다. 나도 저렇게 해보고 싶다라는 말이 마음이 이제 막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전부 다가 다 명언이더라고요. 몸으로 발표한다 우리는. 그다음에 또 다양한 배움. 너희들 모든 게 다 정답이다. 이런 것들이 경험이 다 배우는 거다. 그다음에 아까 의도하시는 것도 사실 저희가 싸우지 마라고 하는 것보다 어차피 갈등이나 싸움은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게 건강한 구조잖아요. 그걸 어떻게 대처하는지 알려주는 게 정말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윤리까지 도덕수업까지 같이 포함해서 네 과목을 저희가 공부하고 하니 아닌가 그런 생각이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이 융합이라는 것을 이 장면을 보면서 되게 좀 넓게 생각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과목 중심으로 또 주제 중심으로 이제 우리가 융합을 접근을 했다면 지금 이 동영상을 보면서 우리가 체육 그러면 보통 신체 활동을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아까 선생님 설명하시는 거 보면서 지금 신체와 어떤 정신적인 것들이 융합이 되고 있고 또한 또 인지, 과학이라는 인지와 또 정의적인 측면까지 같이 인지와 정의가 함께 융합이 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융합의 의미를 굉장히 넓게 또 해석이 가능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융복합 수업의 어떤 틀을 벗어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으로도 들리네요. 네. 아까 체육 수업에서도 보면 체육은 무엇으로 소통하지? 몸으로 아이들 이런 얘기들 많이 해줬는데 이제 여러 교과가 같은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도 그 와중에서도 어떤 체육 수업의 어떤 개성이랄까요? 그거를 이렇게 각인시켜 주시는 부분으로 느껴졌거든요. 네, 저희가 이제 융복합 수업 프로젝트식으로 이제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제 주제를 이렇게 좀 약간 포괄적인 개념보다 과학의 이제 어떤 주제를 가지고 수업을 진행을 하는데 자칫하면 아이들이 이게 과학 수업의 연장선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체육 수업이 아니라. 그래서 이게 체육적인 요소를 아이들한테 정확하게 좀 짚어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이건 과학의 지식을 가지고 신체 활동으로 표현하는 체육 수업이다. 체육 수업은 그냥 종목이 아니라 이런 주제들을 가지고 우리가 신체적으로 표현하면 그게 체육이다라는 부분을 아이들한테 좀 강조를 해주고 싶었고, 아이들이 이제 그런 부분을 잘 따라와 줬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실제로 재밌게 활동하는 모습 너무 기대가 됩니다. 저는 이 수업을 보면서 정말 저런 게 가르치는 거지. 네, 그래서 아마 선생님도 많이 신나 있었던 것 같은데 한번 이 수업 보시면서 또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빠르다. 좋아, 잘하고 있어, 별이. 그렇지, 오케이, 통과. 자, 콤비니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원만 던져주세요. 오케이, 나이스 캐치. 자, 대왕성. 오케이, 통과. 공 던지기 마지막. 그렇지, 하나, 두 번째, 둘. 자, 너무 괜찮아. 스피드 마지막. 오케이, 통과. 자, 올릴게요.
연초 대박인데? 천천히 손 건드리면 안 돼. 손은 절대 안 돼요. 로프로만 하세요. 로프로만. 우와, 진짜 박수 한번 주세요. 와,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 대단합니다. 여러분들이 했었던 이런 것들. 우리 체육은 무엇으로 소통한다고요? 마음으로. 또 뭐라 그랬지 아까 우리? 그렇지. 우리가 장원이가 신체 몸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거 이어서 하는 국어 시간에 뭘로 소통하는 걸까요? 말로. 그렇지. 말을 또는 글로. 그래서 교과마다 그런 소통 방법이 다를 수 있다. 그리고 신체 활동으로 소통을 하다 보면 때로는 격해질 수도 있고 기분이 나쁠 수도 있고 이게 싸움으로 번질 수도 있다. 그게 뭐가 부족해서 그렇다? 기능이 부족해서 그렇다. 그리고 또 처음에 선생님이 뭘 해야 된다고 했지? 대화. 또 좋아요. 정답이야. 그렇지, 맞아요.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 깔려있지 않으면 소통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체 활동도 신체 활동이지만 다른 교과에서도 그런 소통들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행성별로 미션들, 그러니까 행성별로 가서 내가 이 미션을 했을 때 그 특징을 얼만큼 잘 이해하고 있는가가 포인트가 되니까 그것도 중요하지만 체육적인 요소를 조금 넣고 싶었어요. 제가 강조했던 팀. 혼자보다는 함께 할 때 조금 어렵지만 성취가 더 클 수 있다는 걸 그거를 조금 넣고 싶었어요. 그래서 개별 미션도 좋은데 단체로 하는 미션도 하나 정도는 있으면 좋겠다 해서 마지막에 우리의 행성을 같이 옮겨보자 라는 걸 체육 포인트에 넣고 나머지는 과학적인 구성으로 우리가 같이 꾸몄었던 것 같습니다. 팀원끼리 토의를 해가면서 각자의 역할을 정하고 그리고 그거를 수행하면서 초를 줄여가면서 같이 플레이할 수 있었기 때문에 되게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학생들은 교과마다 잘하는 거 그리고 좀 어려운 거가 따로따로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잘하는 거를 통해서 어려운 것도 같이 복합해서 이게 이런 거구나 하면서 잘 배울 수 있었던 거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 이거 학생들 미션 수행하는 거 이렇게 보시면서 뭐 기억에 남는 건 재밌다거나 혹시나 뭐 어려웠던 점, 뭐 재미있었던 점, 기억에 남는 거 혹시 있으면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 수업을 준비하면서 이전에 아이들 팀빌딩 활동을 먼저 이제 진행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과학 시간에 만들었었던 신체 활동을 이제 구체화하는 작업을 가졌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아이들이 막 이것저것 도전을 해보더라고. 이렇게 던져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러면서 이 활동이 만들어졌거든요. 천체의 특징을 신체 활동으로 바꿔서 표현하는 거를 이전에 팀 티칭을 하시면서 해주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네네. 그래서 구체화하는 작업을 통해서 발견했던 건 여태까지는 제가 계획하고 했었던 수업이라면 이게 아이들이 직접 만들지 않으면 진행이 안 되더라고요. 이 융복합 수업이. 그래서 제가 또 하나 또 이제 성찰하게 됐죠. 반성하게 됐죠. 여태까지는 제가 계획해서 의도한 수업이었다면 융복합 수업은 아이들이 발견해서 아이들이 구성을 해야 되는 수업이구나. 그게 다른 일반적인 수업과는 좀 차별화가 있구나. 이런 부분에서 제가 좀 새롭게 성찰할 수 있는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선생님이 이제 학생들 미션 수행하는 거 중간에 막 텐션 있게 막 하면서 저는 보면서 뭐 출발 드림팀 하고 시간제잖아요. 시간제사 하고 또 이제 협력적으로 아까 줄을 가지고 탁구공 같이 드는 거 그건 정말 서로 남탓할 수 있는 상황이 나오는 건데 그 과정에서도 아이들이 정말 배울 게 있는데 마지막에 이제 선생님이 또 아이들 앉혀놓고 또 얘기하신 거 있잖아요. 존중, 뭐 소통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거. 그 마지막에 이제 아이들한테 이제 그렇게 이제 신체 활동 끝나고 얘기해 주신 부분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한번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시작할 때도 강조는 했지만 아이들이 실제로 활동을 하고 나서 끝나면 기분이 상해 있는 아이들이 되게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과정 또한 여러분들이 충분히 그 감정 또한 너희들이 배울 수 있는 부분이고 있을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걸 꼭 알려주고 싶었고, 하지만 그런 마음도
너의 그런 기분도 존중을 해줘야 된다는 부분을 좀 알려주면 아이들이 기분 상했었던 것도 아, 내가 조금 다른 친구들을 이해하는데 부족함이 있었구나 라고 조금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좀 제가 의도하에 아이들이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면 그걸 조금이나마 다듬어주고 싶어서 그걸 조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선생님 그 국어에서 이제 시작과 끝이 같은 걸 뭐라고 하죠? 수미상관이라고 네. 합니다. 그게 생각나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보면서 일단 아이들이 저렇게 협동을 하고 아이들끼리 미션을 정한다는 게 굉장히 좀 좋아 보였고 또 저도 보면서 아 정말 저 체육 수업 나도 가서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도 들고 박수도 갑자기 저도 같이 칠 뻔하고 좀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아이들이 너무 행복해 보였고요. 아 부럽습니다 우리 아이들. 그리고 아까 그 과학 선생님께서 한 바퀴 도는 걸로 온몸을 날리셨다면 우리 체육 선생님께서는 막 하나 둘 하면서 추임새로 텐션을 올리는 걸로 정말 온몸을 불사르시는 수업을 하신 것 같아서 아유 네 아주 저도 배웠습니다. 네. 활동 미션을 아이들이 스스로 만들었다고 하셨잖아요. 네. 인상 깊은 거 한두 가지만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 우선 제가 갖고 있던 선입견, 그러니까 예를 들어 훌라후프는 허리에 놓고 돌리는 도구예요, 제 머릿속엔. 근데 아이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거를 세로로 세우더라고요. 그래서 아, 저게 창의적인 사고인 거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이제 그 행성의 고리가 세로로 이렇게 이제 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천왕성이 이제 자전축이 거의 누워 있어요. 그래서 다른 행성과 다르게 누워서 회전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거를 아이들이 이제 회전축을 돌리는 거를 누운 걸로 표현을 했더라고요. 아이들 스스로 생각해내군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그 과학 선생님 입장에서는 이제 이 과학 수업이 다른 이제 교과로 승화되었다고 하나요? 네, 표현된 거 보니까 어떠셨는지 궁금한데요. 제 수업에서 할 수 있는 한계가 있거든요, 분명히. 네. 혼자 그 시간 안에 다 해결하려면. 그런데 이걸 이제 또 전문적인 분야에서 함께 해주시니, 더 이해를 도울 수 있는 활동의 연장성이 너무 넓어진다는 느낌? 그리고 아이들이 과학 시간에만 생각하지 않고 이 개념을 체육 시간에도 생각하고 국어 시간에도 생각하고 더 여러 각도에서 생각하면서 또 관심도 높아지고 이해하고 싶어지는 마음이 들려는 점이 너무 좋았던 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에 학생 인터뷰에서도 보면 학생들이 잘하는 것이 다 다른데 융복합 수업이라는 수업 방식을 통해서 좀 내가 과학을 어려웠던 학생도 체육 시간에 몸으로 신체 표현을 하면서 즐겁게 한 번 더 익히게 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융복합 수업의 어떤 이거 외에 다른 좋은 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저는 창의성 신장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교육이 추구해야 될 가장 어떤 큰 목표가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역시 아이들의 창의성 신장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창의성이라는 게 그 여러 지식이 서로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관 지으면서 뭔가 거기서 새로운 의미가 창출이 되고 또 같은 것을 다르게 볼 수 있는 어떤 기회도 되고 아이들이 이런 기회를 통해서 뭔가 어떤 지식 간의 연관성을 느끼고 다양한 시각을 어떻게 좀 느낌으로써 좀 더 자신의 어떤 생각을 깨트리고 좀 더 자신의 어떤 한계를 좀 깨트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의미에서 이 융복합 수업이 아이들 창의성 신장에 매우 좀 적합한 수업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교사의 성장, 학생의 성장, 그리고 창의력 신장 이 융복합 수업에서 우리가 목표로 할 수 있는 것들인 것 같습니다. 네, 저 이렇게 또 이제 과학에서 시작된 게 이제 체육으로 이제 멋있게 풀어졌는데 또 국어에서는 또 어떻게 잘 풀어져서 적용이 됐는지 이미 기대가 되고 같지만 또 기대가 되거든요. 함께 다시 보시면서 국어과에서 어떻게 펼쳐졌는지 확인하시겠습니다. 선생님이 한 2년 전에 너무너무 감동적으로 봤던 뮤직비디오가 있는데 노래도 그렇고
얘들아 보면서 어느 부분에서 과연 선생님이 감동을 받았을지 한번 생각을 해봐. 그 의미랑. 선생님 이게 어떻게 느껴졌냐면 만남이라고 느껴졌어요. 행성과 행성, 항성과 항성의 만남, 충돌처럼 굉장히 강력한 만남이라는 거지. 수업 목표는 태양계 행성의 특징을 자신의 삶과 연관시켜서 내면화해서 시도 표현하고 풍선도 만들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갑자기 시를 쓰라고 하면 너네들이 어떨까 느낌이. 좀 어떻게 하지? 막막하잖아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달은 나에게 어떤 의미일지 달의 사진을 올리고 그 사진이 나한테 주는 의미를 표현하는 건데 우리 어제 어디까지 했었지? 달 사진 올리는 것까지는 했었잖아요. 그거 이어서 오늘 이제 할 거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간은 두 번째로 할 활동은 행성의 특징을 시로 표현할 건데 행성의 특징 우리 지금 모든 별로 앉아 있는데 가장 중요한 특징 하나만 딱 집어. 그래서 비유법을 사용해서 토성 행성의 특징은 마치 거리두기다. 그래서 어떤 주제를 사회적 거리두기로 한다든지 좀 더 이거 할 때 구체적으로 설명할게요. 비유적 표현 쓰셔도 되고 안 쓰셔도 되고 자연스럽게 표현하면 됩니다. 딸기달. 자 그래서 뭔가 이 스트로베리 문이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한테 소개하고 싶었나 봐요. 지우가. 그치? 우리 조선시대에 윤선도 시인이라고 정말 유명한 시인이 있는데 오후가 5가지 벗에 대해서 읊었어요. 뭐 소나무, 물,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달인데요. 자 읽어보시면 작은 것이 높이 떠서 작은 것은 여기서 볼까? 달이에요. 달. 작은 것이 높이 떠서 온 세상을 다 비추니 밤중에 밝은 빛이 너만하니 또 있겠느냐. 자 옛날에는 이런 빛이 없어서 과거 공부할 때 달빛으로 공부하고 그랬어요. 자 1학년 친구들이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이 친구는 목성에 대해서 시를 썼는데 나를 나에게 보시면 1학년 친구가 쓴 거야. 얘들아 잘 봐. 가장 높은 산은 잘 보일 수밖에 항상 있으나 만한 왕관도 없고 나는 크게만 보인다. 여기서의 나는 목성이야. 남들은 날 우러러보겠지. 크니까. 그렇지만 나는 한숨만 내는 것. 이 친구가 자기 작품의 해석을 뭐라고 했냐면 화자를 제일 크지만 기체로 이루어진 목성으로 비유해서 사회에서는 대단하고 위대해 보이지만 그 내면과 실체는 가볍고 하찮다는 걸 표현하고 싶었대. 이 영상에 나온 단계는 이제 아이들이 시를 본격적으로 쓰기 전에 뭔가 이제 브레인스토밍을 할 필요가 있었어요. 처음에 쓰라고 하면 아이들이 좀 막연하게 느껴질 것 같아서 이렇게 쓰는 방법도 있다. 그런 어떤 예시 작품을 보여주고 현대 작품, 현대시를 먼저 보여주고 그다음 전 두 번째 의도적으로 이제 조선시대의 작품을 넣었는데 윤선도 시인이 조선시대 어떤 최고의 문장가였는데 이 당시에도 이미 융복합적 사고가 이제 이루어졌고 아이들이 그 시간적 폭을 굉장히 확 넓게 잡았어요. 단순히 현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동안에 어떤 우리 조상들이 추구했던 어떤 삶의 표현 방식이고 시간적인 폭을 굉장히 넓게 잡음으로써 좀 그 깊이를 좀 느낄 수 있게 좀 그렇게 해주고 싶었고 또 학생 작품 2작품을 넣음으로써 아이들이 좀 더 편안하게 내 또래 아이도 이렇게 썼구나. 나도 할 수 있어. 그래서 좀 자신감과 편안함을 좀 심어주기 위해서 학생 작품 이제 그 학생들한테 허락을 받고 그러고 이제 수업에 제가 자료를 좀 썼습니다. 네. 학생들이 작품을 쓸 때 한 가지 천체를 이제 먼저 주제를 잡았더라고요. 저도 이제 봤는데 주제를 잡고 그 천체에 있는 그래도 과학적인 특징, 천체의 물리적 특징을 포인트를 잡아서 그걸 어떻게 내 삶과 연결시킬까를 한 번 더 생각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과학의 소재도 한 번 더 생각해주고 물리적 특징도 생각해주면서 그걸 내 삶과 연결시킨다는 게 더 우주를 더 가깝게 본인의 문제로 끌어올 수 있는 기회가 됐다는 점이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네. 문학 작품을 아이들이 접하면서 우주나 천체가 먼 것이 아니고 이미 옆에 있었던 거구나를 되새겨주는
예, 그런 장치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 스캐폴딩의 어떤 단계였던 것 같아요. 학생들이 이제 그냥 써봐 시 사실 어렵잖아요. 저희도 시 써봐 하면 어려울 텐데 이렇게 비교 설정해주는 그 단계였던 것 같아요. 이어서 네, 학생들이 어떻게 이제 이런 단계를 거쳐서 작품을 써내는지 네, 기대가 됩니다. 한번 같이 보시죠. 자, 그 다음에 모둠시 듣기를 하는데 어떻게 이거는 정말 자기 자유야. 모둠 뭐 너는 1년, 나는 2년에서 합쳐도 되고 아니면 각자 써서 좋은 부분 버무려도 되고 이제 그런데 얘들아 가장 중요한 거는 특성을 하나 딱 집어. 아주 중요한 특성을 딱 집어. 토성하면 고리, 목성하면 기체 이런 식으로 가장 중요한 특성을 하나 딱 집어서 거기서 이제 비유를 이끌어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나요? 그래서 이따 올리실 때는 제목도 쓰시고 그 다음에 아까 학생 작품들처럼 밑에 해석도 좀 달아주세요. 다른 친구를 위해서. 자,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천왕성의 가장 큰 특징을 뭘로 잡으세요? 추움으로? 굉장히 춥다라는 속성에서 그러면 한번 주제를 이끌어보세요. 자, 한번 써보시고. 달이네요. 달의 가장 큰 특성을 뭘로 잡았어요? 그거를 넷이서 토론을 해야 돼. 우리 조는 달을 했는데 달의 가장 큰 특성을 뭘로 잡았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앞면만 볼 수 있고 뒷면을 못 본다. 이런 특성이 있잖아. 그러면 뭐 사람의 뭐 이중인격 내지는 마음을 쉽게 드러내지 않는 사람의 속성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시를 써도 괜찮아요. 그래서 일단 넷이서 합쳐서 달의 특성에 대해서 같이 합의를 봐요. 다른 행성과 떨어진 행성, 가장 멀리 떨어진 행성, 혼자 너무 추운 행성, 외로움에 못 버틸 행성, 행성이 눈물을 흘린다, 톡톡 물에 떨어진다, 마음처럼 귀여워진다, 외로운 얼음 행성. 혼자 너무 추운 행성, 외로움에 못 버틸 행성, 어떤 행성이 눈물을 흘린다. 우리가 그 의의법 배웠지. 사물을 의의화시키는 거. 아주 잘 써먹었어. 1학기 때 했던 거. 이번 수업에서 아이들이 그 과학의 뭐 행성의 특징이든 이런 것들이 전혀 우리의 삶과 무관하지 않고 우리의 삶과 굉장히 관련돼 있고 그런 지식이 아이들한테 필요하고 또 영감을 줄 수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이 아이들 삶과 다 연관돼서 모든 그 교과의 내용이 자신의 삶과 관련돼 있다 이것을 꼭 느끼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국어가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아요. 체육도 약간 친구들이랑 같이 한다는 개념에서 재밌긴 했는데 국어에서는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오늘 활동하면서 겪었던 것들을 다 표현하니까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아요. 이런 수업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이렇게 한 큰 주제로 여러 가지를 하는 게 학생 입장에서는 이걸 오래 하니까 기본적으로 오래 기억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방면에서 이게 어떻게 하면 더 할 수 있는지 해주시니까 더 기억에 남고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아이들 작품 보면은 기본적으로 감동을 받아요. 전체적인 감동을 도 중요하겠지만 어떤 작품이든 정말 그 구절 한 구절이 그냥 본인은 지나가면서 흘리는 거라도 꽃 같은 구절이 꼭 나오거든요. 그래서 8작품을 보면서 다 좋은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해왕성을 이제 쓴 친구에서는 그 멀다라는 속성에서 그 외로움을 끄집어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아이들이 이러한 천체의 특성을 바탕으로 시를 지으면서 자기 치유까지 하는, 자기 치료까지 할 수 있는 뭔가 본인의 어떤 정서도 드러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어떤 본인의 어떤 결핍적인 측면, 그래서 보면서 천체를 보고 얘기를 함으로써 자기의 삶과 연관짓고 글을 씀으로써 뭔가 자기 치유까지 하는 그런 모습까지 봐서 일단 굉장히 뿌듯했고 구절의 그 부분이 분명히 어느 하나 놓칠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굉장히 만족스러웠습니다. 네네. 초반에 보면 이제 거의 모든 조를 다 피드백을 주신 것 같아요. 돌아다니면서 피드백을 주는 어떤 내용도 조금씩 다른 것 같은데 어떤 주안점이 있었을까요? 돌아다니면서. 네. 일단 봤을 때 그 특성을 가장 주요한 특성을 잡아라고 했을 때 그것이 이제 서로 토론을 통해서 합의가 된 조가 있었고
합의가 안 된 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합의가 된 조는 그 특성을 통해서 한번 시를 써봐. 그리고 뭐 제목을 한번 던져준다든지 어떤 조에 알맞은 어떤 눈높이에 맞는 그런 피드백을 해주고 싶었어요. 우주를 소재로 한 융복합 수업을 기획하면서 국어과에서 뭘 할까 해서 시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처음에 이거를 생각을 했을 때 다양한 장르의 어떤 글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시도 생각하고 설명문, 뭐 자기 주장하는 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글을 좀 생각을 했었는데 계속 이 생각, 밥 먹을 때도 이 생각, 잘 때도 이 생각, 온통 이 생각만 하다 보니까 가만히 생각하니 시에서 사용하는 그 비유법 자체가 이미 융합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어떤 두 대상을 이제 그 두 대상을 연결시켜서 거기서 유사점을 발견하고 새로운 의미를 이제 창출을 해야 되는데 그 안에 이미 융합적 사고가 있었고 그래서 어느 순간 아 이거다라는 생각이 딱 들어서 그래 시는 융합이었어라는 비유는 융합이었어. 그래서 이거를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네. 아 시는 융합이다. 네. 비유가 융합이다. 네. 음. 정말 좋은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과학적 지식과 인문학적 상상력. 이제 저도 영어과니까 문학이 이제 강조하는 게 이제 그 작품을 통해서 삶을 바라다보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서 그게 이제 인문학이고 이제 인간이 살아야 될 것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과학적 지식을 통해서 바라보게 하니까 이게 멀면 멀수록 더 재밌잖아요. 즐겁고. 그래서 그런 면도 굉장히 재밌지 않았나. 네, 처음에는 그 이질적인 요소라 이질감이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어느 순간 이 이질감이 두 개가 만나니까 경이로움이 더 이렇게 증폭이 되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만났는데 이런 의미가 나오지? 라는 생각이 드니까 좀 개인적으로 좀 경이로운 느낌도 들었고 한편으로는 굉장히 도전적이면서 또 흥미롭기까지 했습니다. 어떠셨어요? 우주의 여러 천체를 소재로 시를 쓰게 할 때 아이들이 그 천체의 특징을 앞에 과학 시간에 이미 학습을 하고 체육 시간에는 또 몸으로 표현하면서 한 번 더 체득의 과정을 겪고 그리고 국어 수업에 왔잖아요. 그게 작품 활동을 하는데 도움이 됐을까요? 네, 많이 됐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과학적 지식을 명확하게 이제 짚어준 상황에서 그리고 신체 활동까지 하고 내면화가 어느 정도 진행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랬을 때 그거를 시로 이제 쓰면서 이제 자기의 내면화가 점점 깊어진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점점 애들한테 심화적인 자기 내면의 어떤 정서까지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앞에 두 활동들이 국어 수업을 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됐습니다. 네. 너무 즐거웠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인북한 수업 하시느라 너무 고생도 많으셨고 전체적인 감상평을 이렇게 선생님부터 순서대로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시작할 때 진짜 이거 될까?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하고 나서 저도 너무 많이 배웠고 할 수 있구나. 그리고 하면서 배우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일단 마음이 맞는 선생님들이 모여서 일단 해보자 라는 결심만 되면 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통해서 배우는 게 너무 많고 아이들도 성장하고 교사도 성장하고 그러면서 각자 또 배우는 것도 다른데 그걸 또 공유하면서 더 플러스 알파로 더 배우면서 다음번에는 더 잘할 수 있겠다.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기회가 됐습니다. 네. 네, 저도 이제 융복합 수업이 처음이었고, 물론 프로젝트성이긴 했지만, 이런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다음에도 이제 처음이 어렵잖아요. 하고 나니까 뭔가 잘은 못하겠지만, 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조금 생겼고요. 융복합 수업이 되게 저와는 다른 좀 어렵다고만 느껴졌었는데, 하면서 느낀 건 정말 다르지 않구나. 그냥 그 안에서 뭔가 사고만, 우리가 아이들이 확장할 수 있는 어떤 사고의 장만, 소통의 장만 열어주면 그게 그렇게 특별하지 않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저희가 교사부터가 그런 다친 사고를 조금 이제 열고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이렇게 너무 어렵게 다가오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제가 이거를 준비를 하면서
수업의 내용이 제 자신의 경험과 상상력과 생각을 뛰어넘을 수가 없다는 어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유튜브 크리에이터라는 요즘에 굉장히 아이들이 그 되고 싶어 하는 직업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제가 수업 크리에이터가 된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 평상시에 좀 뭔가 같은 영화를 봐도 내지는 책을 봐도 뭔가 늘 깨어 있어야겠구나. 그래야 저도 성장이 가능하고 제 수업 미천이 굉장히 좀 탄탄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 그래서 저도 평상시에 좀 여러 가지 좀 깨어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네. 우리 선생님들이 융복합 수업을 실천하실 때 조금 더 쉽게 도움닫기를 하실 수 있을 만한 어떤 팁, 아주 작은 거라도 이번 경험에서 얻으신 게 있으실까요? 먼저 그러니까 가르치는 교과에서 이제 보면서 항상 이제 이거는 이런 부분을 이런 교과와 함께 연계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좀 열린 사고를 가지고 내용을 항상 접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친분을 쌓아서 그 선생님께 다가가서 해보자고 제안을 자꾸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쉽지 않고 그 뜻많은 선생님과 함께 한다는 게 먼저 이렇게 어떤 선생님께서 밥을 열심히 같이 먹어야 된다고 그래야지 구슬려서 같이 할 수 있다는 말씀하신 선생님이 계셨는데 친분을 쌓아서 쉽게 우리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다가가서 이런 교사의 공동체 형성을 통해서 이제 끌어와야 될 것 같아요. 우선 저는 준비하면서 어려웠던 점은 조금 협의할 시간이 많이 부족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그거에 비해 이 정도로 나왔다고 생각하면 이 선생님들이 너무 훌륭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저희가 협의를 많이 못했어요. 그래서 그런 시간적인 협의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만 있다면 선생님들도 도전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체육과적으로만 봤을 때 저희가 체육과가 종목이나 기능 중심으로 수업을 운영을 한다면 조금 어렵겠지만 이게 그거를 조금 내려놓으시고 좀 주제나 역량이나 주제 중심적으로 다가가시면 융복합 수업을 정말 그 범위가 제한이 없을 정도로 다양하게 어떻게 해서든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그러니까 평상시에 선생님들하고 많은 대화를 통해서 여러 가지 수업 팁이나 온라인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오프라인 수업 방법에 대해서 항상 대화하시고 서로 그 안에서 그래 이런 방법이 있었네 이렇게 뭔가 깨우치는 시간을 깨는 어떤 그 타이밍을 자주 갖는다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무엇보다도 시수업이 아이들이 재밌었다 하는 거는 이제 정말 게임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가 재밌는 수업이었다 이거 자체가 선생님들이 정말 수업을 얼마나 치밀하게 그다음에 얼마나 힘들게 고민하시고 또 앞으로의 또 성장 가능성도 느낄 수 있는지 이 영상 보시는 선생님들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학생 작품을 저희 마지막 이렇게 클로징 멘트에 이렇게 띄워주면서 경기도교육청 배움중심 수업 나눈 영상 수업이 수업에게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가고 싶어도 다가갈 수 없는 너는 도덕 나는 도리 나는 가고 싶어도 너에게 닿을 수 없는 나 이것은 나의 짝사랑 너는 몸도 마음도 심장도 다 얼어있다. 곁으로 다가가고 싶지만 갈 수 없다. 항상 넌 이렇게 지내는구나. 사람들은 일을 하다 좋은 아이디어가 생각났을 때 반짝하고 생각이 난다는데 나는 너 생각을 할 때마다 반짝하고 생각이 나네. 너만 있는 줄 알았지만 자꾸 큰 위성들이 널 감싸 보호하고 있구나. 혼자인 줄 알았지만 너는 여러 위성들과 함께하고 있다. 항상 같은 얼굴만 보여주는 달 다른 얼굴은 보여주지 않는 달 궁금한 달의 반대쪽 얼굴 달은 너무 부끄러워 너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었지만 네 앞에서는 용기가 안 난다. 여태 20초만 봤던 너에게 오늘은 용기를 내어 말해보려고 한다. 내가 티를 내지 않아도 내가 먼저 하지 않아도 너가 나의